뉴스만 보면은 쉽게 이해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동영상 테크노 음악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노래하는 티셔츠나 부착 가방 등 관련 테크노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용도 면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강명훈 아나운서입니다. 티셔츠에 전자톱을 넣어 마치 패션장의 신일로 같은 느낌을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 옷은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관을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는 이 노래하는 티셔츠는 가슴 부분에 비트가 나오는 전자칩을 내장시켰습니다. 옷의 테크놀로지를 가미시켜서 걸어다니면서 랩을 즐길 수 있게 한 상품입니다. 동작에 따라서 음악이라든지 광선 같은 거를 제공해주는 특별한 아이템들 계속해서 준비하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테크노 상품들은 디자인이나 용도면 보셨죠? 어때요? 웃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대로 잘 생각한 게 있어요. 두 가지죠.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그때 막 등장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인터파크가 지금은 인터파크 G마켓, 옥션 이런 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게 너무 자유롭지만 그때 인터파크가 LG 데이콤의 사업부였습니다. 인터파크의 회장인 이기영 회장님이 그때 LG 데이콤의 부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던 시절입니다. 옥션이 막 다음 해에 생겼고요. 그때 인터넷 쇼핑몰로 제일 잘 나가는 데는 삼성몰과 신세계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상품을 인터넷에 대충 걸쳐놓으니까 물건이 가장 많았어. 자, 어쨌든 인터넷으로만 옷을 판다라는 것이 처음 런칭했을 때는 인터넷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뭔가 좀 헛다리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실제로 한 달, 두 달 사이에 인터넷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계기가 있었어요. 새로운 다이얼 패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을 통한 무료 전화 서비스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처음 런칭을 해서 갑자기 인터넷에 사용이 보급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팔면서 그 힙합 문화의 대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문화적인 코드 세 가지거든요. 랩, 힙합, 그래피티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넣었어요. 티셔츠의 디자인에는 그래피티가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전자칩에서 힙합, 랩을 할 수 있는 사운드가 나오고 그리고 디자인은 조용한 힙합 티셔츠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루 방문자 수가 많을 때는 2,000명 정도 됐었고요. 가입한 회원 수가 5,000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네이버 같은 데서 카테고리 검색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네이버는 생기지도 않았을 때였고요. 야후가 1위였고 그리고 라이코스나 엔파스 같은 검색 엔진이 있었는데 야후 검색으로 했을 때 힙합 카테고리에서 1위가 하드코어 힙합이었고 2위가 YG 패밀리였습니다. 자, 하루 방문자 수 5,000명까지 오던 이 하드코어 힙합 패션 브랜드가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자, 여기 지프 티셔츠 왜 망했을까? 실용성이 없어서. 어차피 실용성 없애고 만든 거예요. 그죠? 재밌자고 만든 거예요. 실용성이 없어서. 좋아요. 일면 있습니다. 30% 정답. 자, 또! 손 드는 줄 알았어. 체크무늬. 자, 왜 망했을까요? 경쟁업체는 어떻겠습니까? 누가 저런 걸 만들겠어? 나는 되니까 만들지. 경쟁업체는 그 뒤로도 한 20년간 없었습니다. 한 4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옷에서 소리나는 티셔츠로 아이폰하고 연동되는 제품이 한 5년 전에 나왔죠. 경쟁업체는 없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예. 왜 망했을까요? 옷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청업체를 통해서. 만족하지를 못한 특성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인터넷 쇼핑몰들은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옷을 구매하는 거에 대한 사용자 경험이 너무 보편하게 있죠. 그죠? 근데 그때는 보편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망한 거야 40% 정도고요. 경쟁업체는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힙합하고 랩하고 돌아다니는 애들 자체가 현실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신경 안 써요. 제일 큰 부분은 뭐였냐면 타겟 마켓의 문제였습니다. 타겟 마켓.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큰 마켓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 마켓을 다 먹을 수가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죠. 뭐 신규 한 사람이 5% 10%만 먹어도 굉장히 큰 시장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예 애시당초 타겟 마켓 자체가 너무 적어. 이거를 한국에서 사고 싶은 사람들 다 산다고 해도 한 5,000개 팔리면 끝이.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소비자들한테 익숙치 않았던 옷을 만져보거나 입어보지 않고 산다라는 사용자 환경이 실패 요인이었습니다. 자, 흥미진진하죠. 이번 이제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아까 그게 이제 2000년, 2001년도에 접었어요. 대신에 신문기사라든지 방송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은 당연히 못 벌었죠. 하지만 저 사업은 빚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이 안 들었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사업입니다. 인터넷으로 아까 그 의류, 힙합 사이트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의 뭐랄까요, 기대하지 않았던 소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망했으니까 당연히 실패인데 소득도 있었어요. 뭐였냐면 충성도 있는 로열티가 있는 회원들이 서포트를 해주면 이 서비스가 굉장히 지속력을 가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힙합 사이트를 그냥 문화 포털 사이트로 키우는 노력을 하다가 그 당시에 2000년 전후로 해서 벤처 버블 붕괴라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싫다. 너무 뜬구름 잡기인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하고 시작한 사업이 바로 이겁니다. 인터넷이란 매체는 사용을 하는데요. 인터넷은 단지 게이트웨이, 메소드로만 활용을 하고 내용은 IT가 아닌 생활 서비스로 접근을 하죠. 회원제인 걸로.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모닝샐러드라는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듣거나 보거나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침 식사를 못하는 직장인이나 아니면 아침에 신선한 거를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그림처럼 한 20가지 정도의 야채를 아주 보기 좋게 그리고 요일별로 식단을 달리해서 샐러드를 진공 포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닝롤 빵과 소스를 그날그날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그리고 은박지에 포장을 해서 가정에 배달해주는 사업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텔레비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업입니다. 역시 열 수가 없죠. 신선한 아침을 맞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신선한 아침 식사를 먹는 일. 신선한 샐러드로 아침 식사를 하면 몸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지난번 술 드신 분에게도 샐러드는 안성맞춤 식사. 시장 안 가고 또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먹어보니까 경기에도 참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 만들어 좀 자유롭고 몸이 가벼워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좋아요. 혹시 아침 식사에 아무래도 부족하거나 그러시나요? 좀 부족한데 그래도 아침에 가볍게 먹고 나가니까 점심 때 기다려지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야채 기다리고 하니까 좋아요. 이것이 바로 샐러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업장. 샐러드에 그러나 야채 종류만 더 칠판 가득.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식단을 짜는 일이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 많이 나왔고요.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 있죠. 그 중간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 많이 넣습니다. 주말쯤에는 피로회복이라든지 해독작용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 많이 넣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자, 흥미진진해지죠? 다음 사업에서는 어떤 몰골로 나올지. 자, 이 샐러드 나름대로 니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맞벌이 부부들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그리고 뭐 웰빙이니 뭐 이런 용어가 등장하면서 야채를 이용한 식단에 대한 니즈가 많이 증가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달 사업이 또 그때 인기가 있었어요. 아침 식사용으로 국배달하는 서비스가 그때 존재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우유나 녹즙은 이미 배달이 한참 되고 있었어요. 근데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아까 콜라 딴 친구 있었죠? 스트라이크. 왜 망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망했겠죠, 그죠? 자, 생각나는 사람. 초록색. 왜 망했을까요? 뭐라도 얘기해봐요. 맛이 없었겠네요, 뭐 이런 거. 맛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스는 오뚜기 거를 썼으니까. 야채는 다 고만고만 하고. 자, 이것도 아까 봤던, 그러니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타겟 마켓이 작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 그 힙합 티셔츠보다는 타겟 마켓이 좀 더 크겠죠. 맞벌이 부부는 많으니까. 그리고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웰빙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몸뚱이가 미천이니까. 근데 이제 아침을 제대로 못 먹고, 어차피 점심은 회사 근처에서 대충 먹고, 그리고 저녁은 어차피 또 소고기, 뭐 돼지고기에다가 술 먹고, 회식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건강을 챙기려면 야채를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겟 마켓이 작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망한 이유가 두 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망한 이유는 따로 한 가지가 있고요. 잠재적으로 누적돼서 망한 게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야채 샐러드 매일 먹을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당뇨병 환자가 아니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대안으로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두 번이나 월, 수, 금 세 번 먹는 메뉴를 주된 메뉴로 전략적으로 기획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켓은 그런 대로 유지를 시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선도라든지 아니면 각 시장, 지역의 특징을 고려해서 서울 가락시장이 있는데 본사 공장이 있었고요. 인천에 지사 공장이 있었고, 대전에도 하나가 있었고, 전라도 광주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했어요. 밤에 만들어서 그날 새벽에 나갔으니까 야채를 다듬은 지 3시간 만에 가정에서 배달받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여름철에, 매우 뜨거운 한여름철에 삼겹살 가게 가보세요. 삼겹살 2인분 시키면 상추가 10장 넘게 나올까요? 10장 안 되게 나올까요? 10장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추는 한여름철하고 가장 추울 때하고는 값이 한 10배 뛰어요. 아무리 농사를 비닐하우스에서 시원하게 잘 한다고 하더라도 산지에서 트럭을 통해 가지고 운송되는 과정에서 더울 때는 껍질이 녹아버립니다. 추울 때는 얼어버립니다. 원거를 떼내다 보면 요만큼밖에 안 남고요. 그리고 더워서 녹아버린 거를 떼다 보면 요거보다 작게 납니다. 결국 야채 가격 자체가 3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증가한 걸 사서 껍질을 2번, 3번 벗기고 버리고 남은 걸 보면 계산대로 보면 10배 정도가 오른 꼴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앞으로 남고 뒤로 깨진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가만히 있어도 저희가 무슨 광고나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많이 있어도 20명 정도의 고객이 항상 증가했고요. 물론 10몇 명 정도의 고객이 매일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입금되는 금액이 적을 때는 200만 원, 많을 때는 6, 700만 원 정도가 매일 입금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회원제니까 현금으로 받은 거죠.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야채를 그 돈 가지고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 그런데 돈이 다 떨어져. 야채값이 오르면 떨어진 상태에서도 만들어. 왜? 귀에 들어오는 신규 회원들의 돈이 있으니까 쓸 돈이 있는 거예요. 남아서 쓰는 건 아니지. 쓰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오늘 만들어야 될 제품은 1000인분을 만들어야 돼. 돈은 있어. 근데 남은 돈으로 만들 날수를 대충 계산해보면 앞으로 최소한 3주 정도 거에 돈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밖에 만들 돈이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야채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짧아지는 거야. 못 견디면은 빚을 내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1년 반 동안 22여 개 매출을 올렸는데 단 2주 만에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생각을 했어요. 이 원가 의존도가 너무 높고 그리고 마진 대비 굉장히 작은 사업은 정말 리스크가 있다. 원가가 확 올라버리면 죽는 거죠. 마치 이제 그 석유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제품이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맛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2년 정도 하다가 접었어요. 그리고 한 3, 4년에 준비를 해서 심기일전하여 그동안 창업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마지막 제조업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업이겠어요? 자, 보니까 자전거 제조업이죠. 우리 남학생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자전거 바퀴 달린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남자들 좋아합니다. 아이를 키웠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랑 공원 같은 데 가서 산책하면서 재미있게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은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랑 재밌게 놀려고 만든 게 바로 이런 형태의 역삼륜 자전거였습니다. 앞바퀴가 2개고 뒷바퀴가 하나. 그 앞바퀴 2개의 사이에 아이가 앉는 좌석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얼핏 생각할 때는 아이가 앞에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드가 있고 범퍼가 있고 그래서 아이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자전거 아이를 뒤에 태우면 되지 않냐 안전하게. 만약에 애가 아빠 뒤에 있으면 멋있는 충성 중도를 탁 달려요. 근데 애가 바라보는 건 아빠 엉덩이밖에 없어요. 만약에 아이를 이렇게 앉힌다면 엄마 아빠가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풍광을 아이도 그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을 하게 됐고 실제로 제가 올림픽 공원에서 거의 반년간 타고 다녔는데 다른 애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업화하기로 결심을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엄청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자전거 제조 공장을 직접 차리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한번 동영상을 보실까요? 요거는 작품성이 있습니다. 자, 이 화면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자전거가 자기는 자용도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방금 그 앞쪽에 바구니처럼 돼 있던 거를 바깥쪽으로 펼치면 의자로 바뀌고요. 거기에 이제 아이를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롤러 바이스터
유모차 자전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파트별로 덮거나 분리를 하면 자동차 트렁크 안에 쉽게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독립적으로 분리가 돼서 일반적인 유모차처럼 유모차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자전거를 분리해서 일반 자전거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훌륭한 자전거인데 왜 망했을까요? 힘든 거예요? 왜 망했을까요? 비싸서 맞습니다. 150만 원이었어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꼭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리만 넘긴 거죠? 왜 망했을까요? 까만 티셔츠. 너. 왜 망했을까요? 안전성.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안전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안전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애가 앞에 앉되 아이의 시야를 확보해주는 장점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가드라든지 안전벨트라든지 범퍼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는데도 소비자들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제일 큰 부분이 가격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테일한 건 물건을 잘못 만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과 공대생들이 있나요? 여기 다 문과인가요? 자, 우리가 이거 창업과 관련된 과목이죠. 자, 창업을 할 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전거니까 자전거 고유의 어떤 기능을 얘기할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서비스나 모바일 분야도 비슷합니다. 뭐냐면 멀티 기능이 능사는 아니다는 거죠. 이 자전거는 150만 원짜리 자전거인데 5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잘 팔릴까요? 아니면 그냥 아이를 앞에 태울 수 있고 안 넘어지는 자전거로 하고 40만 원에 만들어서 파는 게 잘 팔릴까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이 자전거가 개발된 원래 목적이 애를 앞에 태우고 싶다. 그리고 안 넘어지게 하고 싶다. 그거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멀티 기능이 대세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업그레이드도 중요하지만 버릴 건 버리고 디그레이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전거가 뭐 분리되고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주차장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라 라는 전제로 안 넘어지게만 하고 40만 원을 만들었으면 그래도 망했을 겁니다. 자,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결국에 개발자 입장에서의 관점과 소비자 관점에서의 시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 제품을 통해서 원하는 주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플러스 알파예요.
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한테 다른 제품과 경쟁 관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스펙, 가장 다양한 기능에 집착하게 됩니다. 꼭 기계적인 제품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도 비슷한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는 꼭 멀티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업그레이드가 다가 아니다. 다운그레이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실패한 3가지의 사업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는 굉장히 힘들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사업 하나를 실패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느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합니다.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어찌된 거야? 실패. 실패는 뭘 실패라고 합니까? 잃는 거를 실패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실패 그러면 전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돈을 잃는 거죠. 내 돈을 잃든 빌려온 돈을 잃든 투자받은 돈을 잃든 잃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잃는 거라든지 건강을 잃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들여 투자한 시간을 잃는 거라든지 돈, 시간, 사람 이것들 중에서 주요한 것을 잃는 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잃을 것이 없다면 잃은 게 없다면 이거 과연 실패입니까? 실패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안 됐어요. 물론 시간은 좀 많이 허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머릿속에는 남는 게 있으니까 시간과 머릿속에 남은 지식을 바꿨다고 칩시다. 그 외에 시험 준비를 하다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잃는 게 있습니까? 건강을 해칩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돈을 왕창 날립니까? 학원비라든지 독서실비는 날릴 수 있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돈, 시간,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면 굳이 실패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